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아직은 미묘하긴 하지만 주식과 코인의 엇박자가 나오는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서서히 일반 경제신문이나 카톡방들에서 코인 상승에 대한 기사가 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다시 넘었다. 가상자산 관련주가 불기둥을 뿜어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에 대한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아는데 파라텍시스 이더리움 처음 들어보는 곳이긴 한데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이런 기사도 눈에 띄고요. 한국 경제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데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7만 달러 넘었고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파격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규제 완화법 통과 기대감에 급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클래리티 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이 통과 확률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야, 폴리마켓이 한국도 드디어 막혔습니다.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확인을 했더라도 아마도 20% 내외에서 놀고 있을 거라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서 그 이유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또 8월 21일 매크로 데일리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경제 채널이 있거든요. 세 줄만 딱 요약을 하는 이 매크로 데일리 카톡방의 뉴스였는데 바로 첫 번째 줄에 규제 정비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7%, 리플 13%가 어제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주식보다도 헤드라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 정비에 대한 기대감, 물론 클래리티도 있고 최근에 트럼프의 친크립토 발언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서사가 있다.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데 일조를 했었던 게 바로 재무부의 바이백이었죠. 근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그거 약발 끝났다던데, 그거 이제 시장에서 판단할 때 효과 없다던데, 이런 기사가 경제 쪽에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베센트의 효과 하루 만에 끝났다. 왜냐면 바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효과 없구나. 금리도 튀었고 유가도 올랐고 심지어 뉴욕 증시는 3대 뉴욕 증시가 다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오늘 이제 삼전 닉스의 자사주 소각이나 바이백 이런 효과로 인해서 좀 버티고 있긴 한데 그 삼전 닉스를 제외하고는 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주식이 떨어졌다. 특히나 3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랐다는 거는 앞으로 이 베센트의 바이백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하루 약발 갔다. 딱 하루 가고 끝났다. 베센트의 풋 효과가 끝나면서 국제 금리가 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7만 불을 돌파했다. 심지어 오늘 오전에 7만 5,780불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로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1억 400만 원 정도 제가 오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 거의 1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파르르르 떨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코인이 올라가는 게 의외의 모습인 거죠. 주식은 그렇게 재미없는데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 분명히 상황은 같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 장기 금리가 동시에 튀었는데 주식은 좀 별로고 코인은 좀 좋은 상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서서히 힘이 빠지는 정황이 물론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일단 현황으로 보면 힘이 빠지고 있고 코인은 조금씩 힘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연초부터 본다면 이 제가 삼전 닉스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파란색은 삼성전자, 노란색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비트이더, 빨간색, 그리고 까만색은 저 밑에 있죠. 그 연초 기준으로 하면 아직 비트이더는 멀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삼전 닉스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126%, 160% 정도 오르면서 여전히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기준을 바꿔서 한 6월 초부터로 바꿔보면요. 굉장히 또 극명한 차이가 나죠.
삼전닉스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불을 뿜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초 기준으로 이더리움은요, 50%가 넘게 올렸어요. 그것도 이거 제가 오전에 찍은 거라,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상 한 지금 2시, 3시쯤에 찍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삼전 닉스는 나름 6월 뭐 중순쯤을 정점으로 해서 뭐 조금 힘이 가라앉고 있는, 그러니까 6월쯤으로 해서는 둘 다 좀 떨어지고 있는 이 둘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또 코스피의 지수나 거래량이나 예탁금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하향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2달 전에 한 9천 정도를 찍은 것 같아요. 한 9,300점까지 갔나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한 달 전, 일주일 전, 현재로 오면서 7,000, 6,900, 6,800, 뭐 6,900, 뭐 이 언저리에서 놀고 있더라. 일평균 거래 대금도요. 한 2달 전만 보더라도 6월 평균 한 5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활발한 거래 대금에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6조 원, 36, 27, 26 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투자자들에 대한 예탁금, 이 증권사에 넣어둔 돈도 한 140조 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100조 원대로 한 40% 조금 덜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거래량도 줄었고 예탁금도 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주식은요, 아직도 실적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고, 또 삼전닉스가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를 뭐 소각하고 매입을 한다. 하이닉스가 40조 원을 불렀더니 삼성전자가 나는 100조 원 할 것이다. 많으면 150조 원까지 갈 것이다. 뭐 호재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좋은 게 있나요? 거의 없죠. 지금 클래리티도 여전히 안 될 상황. 물론 뭐 코인베이스 CEO나 로빈후드 CEO가 뭐 CNBC라든지 여러 인터뷰에 나와서 뭐 우린 할 수 있다 하긴 하는데요. 지금 뭐 통과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톰리가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덩달아 이 스트래티지는 계속 비트코인 팔고 있고 이거 빚 갚기에 버벅이고 있는 데다가 MSCI 지수에서 조만간 빼버릴 것 같은 이번에는 정말 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가냐? 같은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지금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재무부 바이백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촉발한 건 맞습니다. 스타트는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뒤로 왔는데 성공 여부는 중요치 않다. 즉, 바이백을 실패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즉, 과정이 중요한 거지, 바이백을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장기 국채 금리를 뭐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비트코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에는 이게 중요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현재 팩트로 보면. 자, 그럼 이런 정책이 왜 나왔느냐? 아시겠지만 미국 부채가요, 40조 달러를 돌파했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빚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30년물, 10년물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빚이거든요. 5.3%까지 무려 뭐 20년 들어서 가장 최고치 높은 숫자가 나오면서, 야, 이거 감당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바이백을 2배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는 이거 나 더 살 수 있어. 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전혀 효과가 멈추지 않았다. 이게 최근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9월에서 11월 초, 즉 중간 선거 전까지의 이들의 의도가 뭐냐? 장기채를 2배 이상 매수를 해서 국채금리, 시장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이게 주식과 코인이 동반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었죠. 불과 2일 전까지 있었던 얘기입니다. 둘 다 즐거웠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으로 올수록 잠깐만, 이 미스터 마켓이란 이 시장에서 평가를 하기로, 야, 근데 바이백으로 이거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단기 많이 찍어서 장기 막는 거니까 돌려 맡기기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야, 이거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증거가 뭐냐? 국제금리, 장기금리가 다시 튀었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됐다. 하루 만에 다시 바뀌었어요. 근데 주식은 왜 그럼 별로 재미가 없냐? 주식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요.
실제로 금리가 떨어져야만 뭐 운영비든 뭐 인건비든 관리비든 뭐 물건을 사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금리가 정말 떨어져야 돼요. 혹은 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 입장으로선 안 좋은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코인은 왜 올랐을까? 코인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죠. 화폐입니다. 이게 굉장히 진부한 얘기인데요. 이 서사가 지금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화폐다. 즉, 화폐는요, 실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장기 금리가 튀어 오르고 있지만 이게 뭐 좋을 상황은 아닌데요. 자, 위기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큰 위기에 처했죠.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현재는 좋지 않지만 결국은 미국 정부가 나서든 연준이 나서든 훨씬 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즉, 유동성을 갑자기 크게 늘린다든지 기준금리를 팍팍 떨어뜨린다든지 뭐가 될진 모르는데 이거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을 걸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지금 금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겠죠. 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그 마술 램프 있죠. 요술 램프 진이 불러서 이거 비벼가지고 돈을 뭐 찍어내든 이걸 안 할 수 없을 걸에 베팅을 하는 좀 더 뒤를 코인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주식은요.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빈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야 됩니다. 혹은 그에 대한 기대감, 뭐 조짐이라도 보여야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금은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이 위기를 돈을 풀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만 커져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식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뭔가 기미가 보여지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금은 너 이거 할 수밖에 없을 걸 그 확률, 그 믿음만 커져도 올라가는 굉장히 지금 진부한 서사가 디지털 금으로서의 서사가 갑자기 살아나고 있다. 그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클래리티도 아니고 뭐 전략 비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간다는 건 지금 이 기대가 미국의 위기에 대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서사가 드디어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많이 있었죠. 근데 과거엔 비트코인이 없었으니까 이제 주식과 금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극단적인 사례가 1970년대 큰 위기가 찾아오니까 주식과 금이 디커플링 뭐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1970년대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공통점은 돈을 더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은 훨씬 1970년대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닉슨 쇼크가 와서 금 퇴환을 중단하겠다. 금과 달러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찍어낼 수 있는 상황,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찍어냈을 거고요. 26년도는 지금 뭐 이렇게까지 큰 트리거는 없지만 그나마 비슷한 상황이 20년 내 최대 재정 적자,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었다. 이게 둘 다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이유도 비슷하네요. 1970년대는 오일 쇼크가 두 번이나 오면서 유가도 같이 올랐죠. 그리고 정말 인플레가 높았었는데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유가도 올랐고요. 인플레도 지금 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고인플레 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교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 70년대가 더 뭐 극단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한 상황. 그래서 이 1970년대 금과 주식의 실질 연평균 수익률이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금이 연평균, 그러니까 1970년대를 통틀어서 연평균 1년에 얼마 올랐어 하니까 매년 21.7%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지만 금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매년 21.7%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근데 주식은요, 배당을 포함하더라도 연평균 실증 수익률이 마이너스 1.4%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해봤자 실제적으로는 떨어진 효과를 거둔 거고요. 뭐 명목으로 한다면 오르긴 올랐죠. 10년간 22% 정도 오르긴 했지만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이 녹아버렸고 주식이 녹는 효과, 즉 금이
꽤 짭짤한 재미를 봤다. 저는 이때랑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상승의 이유를 찾아보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굉장히 진부한 서사이긴 한데,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은 금리 인하라든지 클래리티 기대감보다는 미국의 빚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오랜만에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이 자력으로 빚을 갚을 거면요. 코인 지능 정책을 써야만 되겠죠. 그리고 자력으로 해결을 못할 상황에 오게 된다면 또 무분별한 돈 찍기로 어차피 신뢰를 잃어서 코인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서사대로 계속 움직여질지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